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후 인사를 전합니다. 시애틀 호크스 팬분들만 빼고요. 정확히 1년 전 오늘 저희가 믿고 내놓았던 메시지를 되돌아보니 업스타트가 2025년에 목표했던 바를 정확히 이뤄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작년 2월 저희는 연간 수수료 매출 9억 2천만 달러, 총 매출 10억 달러를 가이드라인 목표치로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수수료 매출 9억 5천만 달러, 총 매출 10억 4천만 달러로 한 해를 마쳤습니다. 또한 흑자 전환과 함께 18%의 조정 상각 전 영업이익 EBITDA,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 마진율을 목표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5,400만 달러의 순이익과 22%의 마진율을 달성했습니다. 한 해 동안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은 예정된 일정대로 정확히 착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은 64% 성장한 반면 고정 비용 지출은 단 5%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매출이 늘어날 때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했는지를 보여주는 운영 레버리지를 제대로 발휘한 결과입니다. 덕분에 여러 초기 단계 신제품에 대대적인 투자를 병행하면서도 조정 영업이익을 100만 달러에서 2억 3천만 달러로 200배 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4분기에는 회사가 직접 대출금을 떠안는 위험재무상태표 노출을 의미 있게 줄이는 동시에 3가지 신규 제품군을 연구개발 단계에서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로 올리며 거래량을 전년 대비 거의 4배나 늘렸습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4분기에 새로운 자금원을 추가했고 기존 파트너십을 여러 제품에 걸친 다각적 관계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 중 가장 성숙한 자동차 대출 분야 제휴자 및 소매 대출에서는 4분기 대출 건의 92%가 외부 기관이나 금융 파트너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HELOC 분야에서도 초기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4분기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외부 자금으로 충당했으며 조만간 자동차 대출 수준의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4분기 신제품 성장 속도를 높이면서도 회사가 보유한 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20%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는 2026년을 시작하며 실적 모멘텀과 자본, 공급의 견고함에 대해 큰 자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2025년 4분기 재무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총 매출은 약 2억 9,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 전분기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2억 6,500만 달러의 수수료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저희의 대출 심사 모델 개선 덕분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수수료 매출 내에서도 대출 관리 서비스 수익은 거래량 증가와 서비스 가치 상승에 힘입어 전년 대비 28%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순이자 수익대출 이자에서 조달 비용을 뺀 이익은 약 3,100만 달러로 예상보다 500만 달러 높았는데 이는 보유 대출의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직접 대출 보유를 줄여나갈 것이기에 이 수익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전체 대출 거래 건수는 약 45만 6천 건으로 전년 대비 86% 늘었으며 이 중 30만 7천 명이 신규 고객입니다. 평균 대출 금액은 약 7천 달러로 전분기보다 5% 증가했는데 이는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자동차나 주택 관련 상품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여 이익률 수수료 매출에서 고객 확보 및 검증 등 가변 비용을 뺀 비율은 4분기에 5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분기보다 4%포인트 정도 낮아졌는데 이는 당장의 수수료를 높게 받기보다 고객 한 명이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며 장기적으로 가져다 줄 생애 가치 LTV에 무게를 두고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당장 떼는 수수료는 낮아져도 미래에 더 큰 수익과 거래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4분기 총 운영 비용은 약 2억 7,7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대출 거래 건수가 12% 늘어나는 동안 그에 따른 가변 비용은 11%만 늘어 효율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4분기 순이익은 약 1,900만 달러로 기대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매출 성장과 철저한 비용 관리가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2025년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한 이후 계속해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0.17달러였으며 조정 영업이익은 6,400만 달러로 예상 수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전체 매출은 10억 달러를 넘겼고 이는 2024년 대비 64% 성장한 수치입니다. 조정 영업이익률은 1년 전 2%에서 22%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26년을 준비하며 저희는 재무 가이드라인 목표치 방식에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이제는 매분기 수치보다 연간 전망과 장기적인 비즈니스 흐름에 집중할 것입니다. 보충 자료로 매달 대출 거래량 업데이트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올해 저희는 꾸준한 모델 개선을 통해 핵심인 개인 신용대출 사업을 건실하게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객 생애 가치를 중시하는 가격 책정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수수료율 테이크 레이트는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키울 것입니다. 비록 마진율 수치는 낮아질 수 있어도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절대적인 이익 금액은 수수료 매출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자동차 및 주택 관련 신규 담보 대출 상품을 빠르게 확장하여 2026년에는 이 두 분야에서만 1억 달러 이상의 수수료 매출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궤도에 오르면 대출 실행 시 받는 수수료는 약 4%, 지속적인 관리 수수료는 잔액의 약 2% 정도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 대출은 실행 수수료가 높고 자동차 대출은 장기적인 관리 수수료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전반에 걸쳐 회사의 직접 대출 보유를 줄이고 외부 투자자들과의 다각적인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거시 경제 환경에 대해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부실 위험 지표율 MI가 현재 수준인 1.41, 5를 유지하고 금리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 저희의 목표는 총 매출 약 14억 4천만 달러, 수수료 매출 약 13억 달러, 그리고 조정 영업이익률 약 21%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더 멀리 내다본다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매년 연평균 35%씩 성장하고 2028년에는 최종적으로 25%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저희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2025년은 우리 임직원들의 엄청난 노력과 인내심이 빛난 한 해였습니다. 업스타트의 모든 팀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리더십 전환 과정에 함께하고 업스타트의 다음 단계를 도울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 재무 책임자 CFO 역할을 맡게 될 안드레아 앤드리어를 환영합니다. 그녀가 우리 회사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